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2월 28일 일일 브리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통하다 원통해. 하락률 1위 자리를 오랫동안 고수해 왔는데 1위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어디에? 네, 대구에 빼앗겼습니다. 부산 뉴스가 계속 제 귓가에 맴도는데요. 부산시를 떠나는 청년들. 이 청년들이 떠난다고 이야기가 한 지가 이미 한참 전이에요. 그 청년들이 그 2030들이 만약에 부산에 남아 있었다면 지금 3040이 되어서 부산의 집값을 떠받쳐 주고 있었을 텐데요. 이들은 이미 타지로 많이 떠나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이탈은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 3040이 되는 이 계층들은 또 집 살 사람은 점점 없어지는 그런 형국. 부산에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 생각하실 거예요. '아 내 새끼는 서울로 갔으면.' 이런 생각 가지실 거예요. 그만큼 부산에 일자리 없다.'라는 이야기 요 뉴스에도 나오고요. 지난 10년간 인구, 부산 인구 330만도 무너졌다 이런 것들. 지난 10년간 인구가 연간 한 3만 명씩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특히 젊은 층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이 뼈아프다. 네, 요런 현상들을 요 뉴스에서 다뤄놨고 계속 특집처럼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를 붙잡아 둘 대책이 없습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살아도 더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것. 하지만 이것저것 지출이 또 커지기 때문에 이짝 위쪽 동네라 가면 또 지출이 커지기 때문에 남는 건 없지만 그나마 더 낫다고 판단하니까 가겠죠. 원통하죠. 부산이 하락률 1위 자리를 한동안 고수해 왔는데 대구에게 뺏겨 버렸습니다. 대구에게 뺏겨 버렸어요. 부산 전세, 대구 같이 안 좋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죠. 폭등이 아닌 상승만 하면 괜찮다라는 이런 이야기. 상승론자의 궤변 혹은 하락론자의 궤변. 얼마든지 자기 유리한 대로 말을 끌어다 붙이는 그런 현상들. 지난 10년간 물가가 한 40% 혹은 50% 올랐을 수도 있어요. 이 정확한 수치는 그 이전 자료들은 제가 봤었는데 최근에 확인해 보진 않았어요. 근데 지난 10년간 집값은 뭐 200%, 뭐 300% 올랐어요. 근데 이 오르던 현상이 멈추고 집값이 막 빠지기 시작하니까 이제서야 야 물가 상승률만큼은 집값이 올라야 되지 않겠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일단 키 맞추기부터 해라. 지난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떨어져라. 부산 많은 사람들이 희망했듯이 2017년 집값 수준만 와도 괜찮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댓글에 종종 보이는데요. 그 정도 수준까지 돌아가려면 정말 물가 상승률만큼의 집값 상승을 했다. 그 정도 가격이 아마 2017년 가격 정도 되면 맞을 거예요. 인건비가 오르고 자재비가 오르고 이런 타령 안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근래 좀 트렌드는 새 아파트가 주로 거래가 되는 형국 아니면 30% 이상 하락이 되어서 거래가 되거나 아니면 큰 이슈가 있는 동네이거나 요 정도가 거래가 되죠. 제가 일본의 사례를 늘 가지고 오는데요. 일본은 맨션 아파트 이렇게 맨션 거래되는 거 보면 거의 한 90%는 신축이고요. 구축은 한 10% 전체 부동산에서 거래되는 거래되는 것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구축은 거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네 구축은 왜 이렇게 짱짱하게 잘 살아났나요? 네, 고층 아파트로 만들어 줄게. 용적률 올려 줄게. 근데 이제는 노후 신도시 뭐 특별법이니 뭐니 해서 조금만 앓는 소리 하면은 용적률 다 올려줘 버리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 뭐 재건축이나 구축이나 이런 것이 희소성이 굉장히 떨어진다. 옛날에는 "너 그 집만 높게 짓게 해 줄게. 용적률 200% 밖에 안 돼. 공사하기 힘들겠어? 응 그래. 용적률 500%를 올려 줄게." 이게 소수에 국한된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다 같이 들고 일어난다면 어디든지 표를 무기 삼아 내 집의 용적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 버렸어요. 저는 용적률 같은 거 상당히 불합리하다라는 그런 부분 제가 말씀드릴 필요 따로 없겠죠. 평균 하락률 마이너스 27%, 12월 달의 거래량은 1,600건, 1,600건 아래로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농후하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매도 물량 5만 2천 개 선에서 놀다가 지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살짝 빠지는 느낌이 들어요. 살짝 빠지는 느낌. 작년에는 급속히 빠졌는데 살짝 빠진 느낌이 듭니다. 또 내년에 대한 뭔가 약간의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또 살짝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기대하지 마라. 이제 없다. 풀어줄 거 없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취득세 소용없다. 양도세 이것도 소용없다. 신혼부부 이거 대출 많이 신생아 대출 내준다 그러죠.
이거 거의 다 사람들 대환할 거예요. 신생아 있고 집 사는 사람들의 대환의 창구로 주로 활용될 것이다. 이거 돈 5년 동안 이자 좀 깎아 준다고 좀 크긴 해요. 네. 5 억짜리 집을 사는데 신생아가 아니었더라면 특례나 이런 것들 하면 4% 중반이다. 근데 만약에 1% 중반이다. 이 3% 정도 이율의 이득을 볼 수가 있죠. 5억 대출 기준으로 해서 3%면 얼른가요? 1 년에 1,500만 원씩, 1,500 한 달에 100만 원씩 가정에 지원을 해 주는 택이에요. 근데 5 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소멸돼 버리죠. 그래서 이거 5년 동안 한7천빚 많이 낸 사람 5억 정도 대출 낸 사람 기준으로 대환을 한다면 월 100만 원씩 나라에서 지원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생아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환을 하셔라. 기왕 샀는 집에 대환을 하셔라. 그런 집이 아니라면 신생아 대출을 이용해서 무리하게 대출 내서 하지 마시 안 사도 괜찮다. 이미 저질러진 일이라면 경비를 줄이는 거 이거 정말 나라에서 이만큼 혜택 주는 거 잘 없습니다. 뭐 인천에서 뭐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 1 억을 지원해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1 억의 속살을 뜯어보면 초, 중, 고등학교 다닐 때 뭐 학비 지원되는 거, 그다음에 급식비, 뭐 또 어린이집 갖는 비용 이것저것 다 합쳐 가지고 1 억이지만 이 신생아 특례는 여러분 통장에 다달이 100만 원씩 꽂아 주는 겁니다. 5억 대출 냈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불공평해요. 너무나 불공 노인들은 또 기초노령연금 받죠. 한 사람당 뭐 35만 원 정도 받나요? 뭐 부부 기준으로 하면 막 60-70만 원 돈 받죠. 이 생자로 애 낳은 신생아 낳은 사람은 한 달에 돈 100만 원씩 또 지원받을 수 있죠. 그래서 살기 힘들다 그러죠. 저같이 허리층에 있는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전세 물량은 13,300 살짝 끝이 살짝 꺾여 내려가요. 월세 물량도 끝이 살짝 꺾여 내려가요. 내년에 기대 심리? 근데 내년에 맹탕 정책이 나온다. 맹탕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태형건설 지금 워크아웃, 워크아웃, 하위 신청, 하위 신청 옛말로 하위 신청, 어, 워크아웃 지금 요거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 PF발 막 터져 나오고 위기가 막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거 부동산 집값 띄우기로 40조 풀어가지고 일부 집값 띄우는데 어느 정도 영향은 미쳤지만 PF 부실 위기 해결 안 됐어요. 이거 내년 총선 이후까지 끌고 가려고 했는데 당장 이번 달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워크아웃 벌써 했어요 이거? 이제 줄줄이 인제 솜사탕 줄줄이 뭐라 그러나요? 알사탕, 줄줄이 알사탕처럼 이제 줄줄이 엮여 가지고 '아 나도 죽겠다, 나도 죽겠다, 나도 죽겠다.' 워크아웃 하는 것들이 아마 점차 늘어나지 이게 뭐 PF 대출하면은 이 비율이 10% 언제였던가요? 한 1년 전쯤이었던가요? 울산 지역이었던가? 어느 지역에 뭐 부도 나려고 했는데 상가 같은 건물 이런 걸 지었는데 부도 나려고 해 가지고 어떻게든지 처리를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깐 웬걸 뭐 단기간에 뭐 사채업체 같은 데 빌리려고 하니까 이율이 연간 뭐 30% 40% 이런 수준에 해당하는데도 근데 실패했죠. 실패하고 부도 나고 말았죠. 왜 부도 났나요? 돈을 안 빌려서? 아니요. 사채업체에서 돈을 안 빌려줬어요. "저거 망할 것 뻔하다. 저거 다지도 망할 것 뻔하다." 그래서 안 빌려줬어요. 이걸 30% 40%가 문제가 아니고 일단 급전이라도 땡겨 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어요. 이 잘 나가는 이 대형 건설사 나머지 소형들은 나날이 무너지는 것들이 많죠. 월 70 건의 거래량 1,850건 11월 거래량 요 정도 예측하시면 되겠고 다음 달 1,600건 아래의 거래량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부분까지 그리고 대형 평형 거래 공백이 있는 요런 곳들 일부 잘 나가는 곳들 대형 평형 아니면은 21 년식 최신의 아파트 20년 최신의 아파트 고중간한 것 좀 빼고요. 다음 대형 평형 직거래 대형 평 요런 것들 제껴 놓고 나면 또 대형 평형 그 최신의 아파트 아니면 하락률이 얘는 더 클 수도 있었는데 대형 평형에 이렇게 하락률이 크게 나타나는 경우 그리고 대다수가 이렇게 많이 할인을 해 주거나 많이 35%이 끝자리가 조금 더 꺾여 내려갔네요. 뭐 이 올해 연초의 분위기가 6억 아니었던가요? 물론 4 층이긴 하지만 할인을 시원하게 해 주든가 아니면 연식이 좀 최신에 가까운 것이든가
그래서 구축들이 점점 힘을 잃어간다. 이런 거 보시면요. 40% 빠지면은 그냥 '아 그런갑다.' 하죠. 불과 한 1 년, 2년 전까지만 해도 40% 빠진다. 부동산은 무조건 우상향이지 빠진다라는 것을 이 경우의 수로 넣지조차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40% 빠졌는 걸 딱 보고 '아 1 층이네. 아 그래 뭐 의뢰에 있는 일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이미 사람들의 의식은 많이 바뀌었어요. '빠질 수도 있구나.' 물론 뭐 IMF 때나 금융위기 때나 그 빠지는 경험들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잊어버리고 지금 2030 막 집 많이 샀다는 근래에 많이 샀다는 2030들이 그 금융위기 시절을 알기나 할까요? IMF 시절을 알기나 할까요? 눈 뜨고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어른들이 모여서 삼삼오오 모이기만 모이면은 아파트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만 하고 그것을 보니깐 그것이 맞는 것 같고 그것이 정답인 양 그렇게 추종해서 따르다 보니깐 웬걸 한참 물려버렸죠. 당당 1,000만 원대 여기는 좀 급변하는 현상은 쪼끔 덜한 느낌은 있고요. 그래도 이 정도 살려면 그래도 기왕에 살 거면 어떤 분이 또 댓글을 남겨 주셨던데 "이거 꼭 사야 되나?" 근데 꼭 안 사도 되지만 사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금 혜택이나 아까 그런 거 신생아 그런 얘기도 말씀드렸다시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전세를 살 때나 이럴 때보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절약되는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예 또 주담대 받아서 하면은 또 연말정산할 때 이런 것도 또 영향 미치는 것도 있고 물론 뭐 전세를 살건 월세를 살건 이것도 뭐 연말정산할 때 뭐 혜택을 보는 건 있겠지만 함으로 인해서 비용 계산을 잘 해 봤을 때 분명 손익분기점이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후에 집값이 쪼끔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주거에 대한 안정성이나 만족감이나 이런 것들 계속 떠돌이 생활할 때 그 서글픈 느낌하고는 또 다른 그런 안정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안 산다.' 이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젊은 분들 다 똑똑하잖아요. 그 정도 계산 손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손익분기점 잘 따져서 하는 게 맞다. 39% 45% 42 48% 라고 해야 되나? 48% 요런 것들이 발자국을 남겨 놓으면 직거래일지라도 요렇게 발자국을 남겨 놓으면 그 동네 집값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일본식으로 L자형, L자형 장기적인 하락. 니는 도대체 포지션이 뭐야? 명확한 포지션을 이야기해 주면 안 되라고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 골백 번도 넘게 일본식의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향 추세로 내려간다. 물론 뭐 이슈가 있거나 그런 것들 일부적으로 일부 가격이 오르는 것도 생길 수 있겠죠. 근데 자영업자 무너지죠. 건설업자 힘들죠. 이것저것 힘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국지적으로 하락하는 거래가 계속 나온다. 그래서 꼭 기회를 잡아야 한다면 아니면 굳이 안 서둘러도 기회는 언제든 나한테 맞는 가격인지 나의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상황이 되었는지 그것을 따지면 될 문제겠죠. 거래량 다시 어게인 2021에 끝자락의 악몽이 다시금 재현되려고 한다. 그리고 22 총선을 앞두고 있으면 대선 때 마냥 요런 이슈가 살짝 불거질 수도 있겠지만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요것이 제가 큰 틀에서 바라보는 내용이고요. 그 외 1일 뭐 브리핑 내용을 덧붙이거나 요렇게 말씀드리죠. 네 선생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